시후가 사라지고 엄마의 삶도 멈췄습니다. 저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는데 행여라도 보게 되면은 네. 연락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저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는데 행여라도 보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벌써 10개월째 아이를 찾고 있지만 시후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힘을 내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네. 아이고, 엄마 마음이 오죽할까요? 생전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귀한 늦둥이. 고된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아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머릿결 그런 시후가 같은 사라진 겁니다. 시우는 나한테 모든 것이었죠. 아래로 시우가 아마 없었으면 벌써 이혼을 했었을 거예요. 시우가 하루라도 더 이 정선적인 가정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도록 참고 또 참은 거죠.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14년 전 경호 씨와 재혼하며 행복을 꿈꿨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일을 하지 않은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일을 뭐 전혀 안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누워있네,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더라고, 놀더라. 어쩌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두세 달 들어가는 회사마다 월급이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월급이 안 나온다는 핑계로 또 그만두고 아유. 낮에는 마트 일하고 밤에는 식당 가서 일하고. 그 시우가 돌 때부터 일을 하셨다고 해요. 시후를 위해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작년 이혼한 두 사람. 시우 아빠가 시우를 강력히 원했고 시우도 아빠를 따라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에 누님 집에 가서 생활하게 된다면 시우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50억대 자산가이며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시우 아빠의 이복 누나. 어마어마하게 부자인가 봐요. 시우 엄마는 자신 곁에서 궁핍하게 지내는 것보다 시우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길 바라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월 1일에 시우 아버지가 오셔서 아침에 갑자기 오셔서 애를 체험학습을 쓰겠다라고 하셨죠. 시우 아빠는 아이가 당분간 대전에서 지내야 한다며 가정학습을 30일이나 요구했다고 합니다. 7월 15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2시가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고 곧바로 실종 신고를 한 선생님. 시우가 실종된 날 엄마도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7월 15일 마지막에 참 지랄 맞은 인생이네. 이게 마지막 카톡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후와 아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무서운데요. 참. 사실 재혼 당시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던 대전 누님 때문에 시후 엄마는 그동안 찾아갈 수 없었다는데요. 살면서 본 이 집이네. 그 따님이 차를 한 대 갖고 있다고 하던데 뭐 뚜껑이 열린 스포츠카라고 하던데 그래서 뭐 일단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네, 저 부산에서 온 시우 엄마거든요. 시우가 지금 형광불명이라서 같이 살았는데 아는 게 없다는 게 말씀하시는 이해하기 분은 어렵네요. 조카님. 님? 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시우가 카톡으로.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모르는 앤데.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공부도 같이 하고. 네네. 그러면 시우를 본 적도 없으시고 난 걔 이름이 시한지도 몰라요. 나는 걔를 본 적도 없고 밥도 먹고 뭐 한 적이 없어요. 묻지 마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너무 행방이 멀연하니까 얘는 빨리 찾아야 되겠고. 시우 아빠의 거짓말에 누님 가족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되시는 분하고 어머님의 동생이시잖아요, 그분이. 네네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셔갖고 남이에요, 남. 그 정도 사이가 안 좋으신데 어머님도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시고 최근에 뭐 그런 분을 본 기억은 없어요. 없어요, 정말.
대전행 기차표네요. 가긴 갔는 것 같은데 대전에. 그간 대전 고문의 생활을 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시후.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아, 혹시 고모네가 아닌 다른 곳을 전전해 온 건 아닐까요? 네, 애가 왔다 갔다 한 건 몇 번 봤죠?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거의 한 3개월인가? 다행히 목격하신 분이 있네요. 이건방에 있다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모텔 많네요. 시우 아빠가 자주 술에 취한 채 아이와 모텔을 전전했다는 겁니다. 아유, 엄마의 마음은 더욱 급해집니다. 언젠가는 아빠랑 아들이랑 와서 잠은 하루간 자고 간 적은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얼굴이. 근데 좀 특이하다고는 했어. 왜냐면 아들하고 아빠랑 모텔 온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어린애 데리고 초등학생쯤 된 것 같던데. 그때 술 한잔 하신 것 같지 않았었어, 그때? 애가 다 챙겼었잖아. 이상하다. 애가 다 챙긴다고 얘기했었잖아. 애가 냈어요,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더라고. 야, 평소 바쁜 엄마를 대신해 시후와 자주 놀아줬다는 아빠. 시후의 일상 속엔 항상 아빠가 함께였는데요. 그럼 시후 아빠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니 그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선 철저히 숨겨왔던 시후 아빠. 혹시 자신의 고향집에 아이를 숨겨두진 않았을까? 그냥 빈집인데? 응, 빈집이에요. 폐허예요. 사람이 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빈집. 봄인가 가을인가에 들어왔었어요. 아, 여기 왔었다고요?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여기서 나오더라고. 응. 인사라길래 누구냐니까 응. 내 머리가 어릴 때 모습이 있더라고. 생일로 아니라 잘 나갔다 왔다. 진짜 왔더라고. 어린 시절도 보셨어요? 여기서 낳는 것도 봤지요. 우리 옛날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그 엄마도 알고. 젖도 제대로 안 먹였어요.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면 내가 배가 고파서 고개를 못 들어요.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컸네. 엄마 사랑 많이가 아니라 엄마 사랑 전혀 모르지. 학교는 제대로 다녔던가요, 어릴 때? 학교 몰라. 초등학교나 나왔나? 형편이 많이 안 좋았던 그런 것 모양이에요. 같네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었어요. 아이고. 하지만 평소 시후 엄마에겐 자신의 집안이 분명 잘 나간다고 했던 시후 아빠. 그러니까요. 그럼 같이 살면서는 이 집을 한 번도 안 데려온 거야. 그냥 아버지 집만 있다 하고 내가 한 번 가볼 차이도 안 데려와. 근데 이유가 이렇게 노출해서 안 데려왔나 봐. 너무 초라하니까. 잦은 거짓말에 돈도 벌지 않던 시후 아빠. 그렇다면 시후와는 그간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시우하고 만났었어요 그때. 그래가 내 위에 올라 커피는 사주면서 얘기를 좀 했었고 그때 이제 뭐 이혼했다 뭐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 이제 가야 되겠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형 돈 좀 빌려달라 하길래 내가 40만 원 보내줬지 그날 저녁에.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닌데 그냥 찔끔찔끔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그래 가져갔어요. 그 끼니를 잘 못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혼 후 아내의 도움을 받기 힘들게 되자 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재혼 후 떨어져 지낸 혜린 씨의 딸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엄마가 하루는 회식을 하고 왔는데 그날 이제 같이 직원들이랑 얘기한 내용을 그 다음날에 얘기를 하시더래요. 회식하면 이런 얘기도 하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소름이 돋으셨대요. 다 알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내의 휴대폰에 설치한 도청 어플로 그녀의 24시간을 감시해왔다는데요. 뭐라고요? 그간 아내에게 도를 넘은 집착을 해왔다는 시우 아빠. 이혼 후에도 잦은 사랑 고백을 해왔고 그녀가 받아주지 않으면 시후를 보여주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아이고. 야. 제가 한 10년 전에 또 한 번 살려줬거든요. 그때도 잠깐 나왔는데 그 그냥 차가 있길래 가보니까 벌써 이제 번개탄을 이제 피워가지고 그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한 몇 시간 걸렸죠. 그 의식 돌아오는 시간이. 자신의 절도 행각이 들통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건데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위험해 보이는 시우 아빠.
여러 번의 실패,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 근데 중단기적으로는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사람. 그것이 아이한테 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보신 분은 언제세요? 실제로 얼굴 6월 14일. 실종되기 한 달 전이죠, 저 시점이. 그때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시우가 밥을 잘 안 먹는다. 알겠다고 데리고 온나. 밤 11시 느닷없이 아이를 보내온 시우 아빠. 미리 준비된 재료도 없어 시우에게 엄마는 본인이 먹으려던 도시락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리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는 계속 카톡이 오는 거야. 애 빨리 보내라. 아빠가 빨리 오라네 하니까 애가 놀라서 툭툭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 저 애가 아빠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도 시후가 잘 지낸다 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때. 그게 마지막. 응,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야, 참. 그런데 놀랍게도 시우가 엄마를 보고 난 뒤 향한 곳이 불과 3분 남짓 가까운 거리랍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예. 아, 지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시우는 어느 방에서 잤어요? 잠은 이 방에서 잤어요. 잠은 이 방에서. 다행히 이곳에선 경수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낸 시후. 엄마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시우는 왜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그 뒤에도 집 근처에서 시후를 목격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아, 7월 초에요? 문방구에서 뭘 구매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구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8시 20분쯤이었어요. 그럼 혹시 그때 시우랑 대화도 했었어요? 그때 간단히 안녕하고 학교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현재 시후는 실종된 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황. 7월 15일 날 행적이 그때 이제 부산역 근처 모텔에서 숙식을 하고 네. 나와가지고 근처에서 이제 편의점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벽 3시 45분에 그때 캔 맥주 2개하고 그 박스용 테이프 그걸 구입했었어요. 박스 테이프요? 떠돌이 생활 중 박스 테이프는 왜 구매했을까요? 박스 테이프는 틈을 막 메꾸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빠가 시후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저도 차마 그 사람 혼자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자식을 죽일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힘겹게 살고 있겠지.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